미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사이 약 2배로 늘었습니다. 미국 간호사 노조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권고 지침을 다시 내려달라고 보건당국에 요청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며칠째 이어지는 폭동으로 7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미국도 신규 확진자가 다시 크게 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조치는 해제된 상태인데 마스크를 다시 써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 중심에 서 있는 분들이 간호사 노조라면서요? 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간호사 노조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권고 지침을 다시 내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간호사 노조는 특히 무증상 감염자로부터 전파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마스크 착용은 과학과 예방 원칙에 근거하며 간호사와 필수 노동자, 환자, 대중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미국 내 최소 40개 주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고 25개 주 이상에서 입원 환자가 증가세라는 현실을 반영한 요구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존스 홉킨스 대학교 분석 결과 최근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2만 3천여 명으로 그 전주보다 97% 늘어 2배 가까이로 증가했습니다. 이들 신규 확진자의 약 3분의 1이 플로리다, 아칸소, 미주리 등 5개 주에서 나왔습니다. 이들 5개 주는 모두 백신 접종률이 48% 미만인 곳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백신 접종자라고 해도 특히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보건당국은 외면하고 있는데 WHO 지침은 미국보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전 세계적인 대유행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미국 간호사 노조는 어떤 백신도 100% 효과적이지 않고 변이가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공기 중에 떠 있는 미립자인 이른바 에어로졸로 인한 감염을 대중이 인식하도록 지침을 수정하는 등 그리고 의료 노동자와 필수 사업장 노동자의 감염 관련 보고를 자료로 만들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간호사 노조는 지난 5월 미국의 확진자 급감으로 CDC가 마스크 착용 지침을 대폭 완화했을 때도 크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CDC는 지난 9일에 새 학년이 시작되는 가을부터는 백신을 접종한 학생들은 마스크 없이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아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LA 카운티는 백신 접종과 무관하게 학생들의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칙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도쿄올림픽과 관련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이 도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질 바이든 여사로서는 영부인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단독 외국 방문입니다. 질 여사의 참석은 개회식 열흘 전인 13일에야 발표됐습니다. 코로나19로 도쿄 지역에 4번째 긴급사태가 발해되고 무관중 형식으로 올림픽이 운영되는 상황을 감안해 막판까지 참석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메신저 역할을 해온 질 여사가 이번 올림픽 참석을 통해 위상을 더 높이게 될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망했습니다. 질 여사는 2010년 당시 부통령으로 미국 대표단을 이끌었던 바이든 대통령과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과거에도 미 영부인들은 대표단을 이끌고 올림픽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여사도 2012년 런던 올림픽 당시 미국 대표단장이었습니다. 미 대통령이 외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참석했던 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처음이었고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인권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의 신장 지역, 서방 국가들이 주목해서 보는 곳인데 이곳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을 향해서
신장 지역과 관련된 사업에 손을 떼라 이런 경고를 했다면서요. 네, 미국 정부가 중국 신장에서의 강제 노동, 인권 유린과 관련된 거래와 투자에서 손을 떼라고 자국 기업에 경고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등과 공동으로 신장 지역 공급망과 관련해 업데이트된 정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신장 지역에서 계속되는 중국 정부의 집단 학살과 범죄, 강제 노동과 관련한 증거 수집 확대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노동부와 무역대표부가 경보 발령의 주체에 추가됐고 중국 정부가 신장 지역에서 집단 학살과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고 적시된 게 이번 경보의 특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강제 노동과 감시에 연관돼 있는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위험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보가 경보에 수록돼 있다고 또 설명했습니다. 경보에는 기업과 개인이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에 간접적으로 연루됐을 때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들어갔습니다. 해당 분야로는 농업과 면화, 직물, 휴대전화 등이 제시됐습니다. 이번 경보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7월 국무부와 재무부 등이 처음으로 발령한 경보를 이번에 다시 업데이트한 겁니다. 네,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후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화웨이 같은 중국 통신 기업을 자국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요. 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미국 통신 기업이 사용 중인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산 통신 장비를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19억 달러, 2조 원을 확정했습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는 미 통신 기업이 중국 통신장비 업체의 장비를 없애는 비용과 관련한 보상 프로그램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위원회는 이들 장비는 외국에 의해 조작되고 파괴되거나 통제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 위협이라고 규정한 중국 통신장비 업체를 자국에서 퇴출하는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미국 통신위원회는 지난해 6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중兴통신을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기업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업체가 안보 위협 기업으로 지정되면서 미국 통신기업은 83억 달러, 9조 원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을 이들 업체 장비 구매 등에 사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지난 3월에도 연방통신위원회는 화웨이와 중兴통신을 비롯해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화 등 5개 중국 기업을 국가안보 위협 기업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예, 다음은 남아공으로 가보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의 구금에 항의하는 시위는 폭동과 약탈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최소 72명이나 발생했다고요. 네, 지금 남아공에서 며칠째 이어지는 폭동으로 사망자가 70명을 넘어섰습니다. 남아공에서는 부패 혐의를 받던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이 지난 7일에 수감된 이후 각지에서 시위가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폭력 사태와 약탈이 확산했습니다. 동남부 항구 도시 더반에서는 TV와 모니터를 생산해온 LG 공장도 약탈과 방화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반에서는 대형 유통체인의 물류창고 주변에 다수의 지역 주민들이 몰려들어 대규모로 약탈에 가담하는 모습이 현지 방송으로 또 실시간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또 주요 소요 지역의 치안 보조를 위해 배치된 군인은 2,500명에 불과합니다. 이광전 더반 한인회장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군 병력이 치안 확보를 위해 투입됐지만 턱없이 모자라고 관공서 위주로만 경비를 서고 있다면서 약탈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반의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쇼핑센터를 약탈한 데 이어 미니버스 택시까지 타고 가서 물류창고로 가서 습격을 하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LG전자 더반 공장이 약탈과 방화로 전소된 데 이어 콰줄루탈라 삼성전자의 물류창고도 약탈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무법천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요 사태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접종이 무기한 중단됐고 어떤 곳에서는 백신을 약탈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국제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